국회의장대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지난 2월 충남대에서는 토론왕 전국 예선전이 펼쳐졌다. 전국에서 모인 패기 넘치는 고교 토론팀들. 그 실력 또한 만만치 않았던 이들은 치열한 찬반 토론으로 예선전의 현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전국 44개 고교 토론팀들이 참가한 전국 예선전. 이 중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된 16개 팀. 마침내 토론왕을 향한 본격적인 토론 승부가 시작됐다. 본선은 서바이벌 토너먼트. 토론왕 본선 16강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대진에 따라 모든 팀이 한 번씩의 토론 대결을 펼치고 패배팀은 탈락, 승리팀은 8강전에 진출한다. 희비가 교차한 본선 16강전 토너먼트 대결. 16강전을 모두 마친 현재 남은 8개 팀은 이제부터 4강전 진출을 위한 또 한 번의 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 첫 번째 승부에 나서는 두 팀. 토론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고사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만큼 오늘 토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도예고 파이팅! 우리의 팀워크와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 또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그릇 파이팅! 8강전 첫 번째 대결 서울 명도구외고 라루메르 대 공주 한일고 정상하. 토론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8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44개 팀이 참가했던 예선전, 그중에서 16개 팀이 본선에 올라왔었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8강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치열한 토론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론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릿한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그 첫 번째 8강전을 치를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라 루미에르 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라 루미에르 빛, 깨달음, 진리라는 뜻의 프랑스어다라고 16강전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은 양은 뭐 시원시원하고 속사포 같은 그런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게 중간고사도 보고 네. 토론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각오 한마디 들을게요. 가은 양. 각오. 가고요? 네. 저희가 시험도 있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네. 오늘도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이 있었죠? 예. 네. 딴 학교는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도 시험이 있었어요. 자, 공주 한일고등학교 정상하 팀 어서 오십시오. 자, 정상하, 정상의 바로 아래다라는 뜻의 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왕좌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일 텐데 지난 16강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그리고 8강전에 올라왔는데 그때 어떤 전략을 폈었죠?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전반전을 1점 차이로 예. 지고 있었거든요. 예, 아슬아슬하게. 이게 막 그 개썰매 경기를 보면 이게 삽살개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바로 뒤에서 따라가다가 예. 끝나기 직전에 역전을 해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이 사람 뒤에서 바람막이를 삼다가 네. 달리니까 네. 그죠? 바람을 이제 피하면서 이렇게 달리다가 체력을 딱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마지막에 앞지른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전을 그렇게 가져간 건 아니죠? 예. 예,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좀 시간 많이 부족하고 네. 그 좀 많지 측면이 있던데 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음. 이번 토론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팀의 멋진 8강전 첫 번째 대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세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반 토론의 진정한 강자를 가려낸다. 토론교육 전문가 유동걸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의 토론왕에 심사한다. 시즌3의 우승자 유선명 전문심사위원. 세 분의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할
대학생 방청 심사단도 함께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자,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반 100점, 후반 100점, 총점 200점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8강전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심사위의 점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심사위의 점수가 70점, 그리고 방청 심사단의 점수가 30점, 합계 100점, 100점, 총점 200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8강전 첫 번째 대결 기대가 되는데 논제가 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60대도 한창의 나이다. 몸의 나이 또한 과거보다 더 젊고 건강해진 60대. 이에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노인분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아서 이분을 노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또 다른 거는 현재 노인 연령을 그대로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사회 보장이 나가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서 재정 부담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노인 연령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를 준비 중인 일본 역시 노인의 기준 연령은 현재 65세.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기준을 70세 혹은 75세 이상까지 끌어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오늘의 논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그에 대한 찬반 토론 대결이 시작된다. 뭐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8강전 첫 번째 대결 1라운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입론과 반론. 1라운드 입론과 반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 입론과 그에 대한 상대팀의 기초 반박인 반론을 찬반 두 팀이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은 각각 3분, 반론 시간은 각각 2분. 자, 먼저 찬성 측 명덕 외고 라누미에르 팀이 시작하겠습니다. 임윤전장이 준비하고 있죠?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할지에 앞서서 65세라는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채택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그 시작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정한 데에 있습니다. 그 후 국내에서 노인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65세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30년 전 독일인의 평균 수명은 49세였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세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시의 65세와 현재의 65세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가지 논점을 들어 65세에서 70세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은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노인을 건강 악화를 겪음으로써 보편적인 특징으로 노동의 중단과 그것을 동반하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협회 또한 65세에서 70세는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복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즉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지수는 100점 만점에 39점으로 이는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습니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가 절실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점으로 저희는 대안을 임금 피크 하향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임금 피크제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60세를 기준으로 고령 사원들의 연봉을 다시 하향하는 임금 피크 하향제를 제안합니다. 실제 60세 사원들은 자식들이 자립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하향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긍정치기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화 팀은 이제 반론을 준비하고 있죠. 임세빈 군이 준비하고 있죠? 예. 네, 2분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왕 출발!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수명은 우리가 한 생애 중에 질병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조사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수명이 64세에서 66세 수준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도 이것은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효율적인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며 유엔 보건기구에 의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지수가 낮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이 GDP 대비 0.9%인데 OECD 평균은 9.3%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절대적으로 금액을 적게 쓰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효율적인 분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인 복지 지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반박하면서 반대측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세빈 군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규 군이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을 공식 논의하자고 했고 정부 차원의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다짜고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고용, 복지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65세의 삶과 건강은 노인의 범주에 속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약 65세입니다. 또한 65에서 69세의 자살률이 노인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65세부터 신체 능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인과 타 계층을 부양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노년기로 정의를 한다면 신체 능력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지는 65세부터가 그 적정기일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한 머리수 줄이기식의 구조 조정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0, 50대가 가장 많은 방추형 구조입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연령 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한 문제의 극복은 단순히 지급 대상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 65세에서 70세까지 연령을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들에게 타 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줄여주고 혜택의 수준을 단계적, 선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재사회화 교육을 실시해 만 70세 이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셋째, 연령 규제의 상향은 저급한 삶을 사는 복지 크레바스층의 어려움을 늘릴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이 71세라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비정규직 비율은 34.6%인데 60대에는 61.6%까지 증가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많은 50대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한 뒤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65세가 되어 여러 복지적 혜택을 누리기까지 복지 크레바스에 끼이게 되는데 이는 현재에도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처럼 노인 연령의 상향은 불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늘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며 지금의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는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규 학생 아주 적절하게 시간을 잘 쓰면서 3분 동안 입론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욱진 학생 네. 준비됐습니까? 예. 네, 시간 2분 지켜주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토론왕 출발! 가장 먼저 반대 측의 건강 수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측의 조사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국민 체력 진단 조사 등에 의하면은 현재 60대에서 70세 사이에 60대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들의 여러 가지 체력적인 면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력이라든지 6m 달리기 등의 기록이 과거에 50대들이 가졌던 기록을 현재 60대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노인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고 이러한 것은 65세부터 신체적 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5세에서 69세는 자신들은 자신들을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이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에서 노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사회적 역할에 좌절해서 자살하는 것은 아닐까요? 노인 복지의 정책에는 분명히 제4회와 등의 노인들의 사회 역할을 찾아주는 이러한 정책도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욱진 학생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끝이 났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 이제 입론과 반론을 하면서 대충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개진을 했거든요. 이제 2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이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습니다. 매회 각 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0초씩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이번에는 반대측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정상화 팀 어떤 학생 시작하겠습니까? 네, 세빈 군이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의 교차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의 노인이 이제 악력이나 달리기 등의 우수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단발적인 신체 능력의 검사는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온 건강 수명을 굳이 부정하고 이러한 데이터 값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라루미에르 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신체적 능력들로도 저희가 믿기에 이러한 신체적 능력들로도 충분히 노인 그 나이대 사람들의 신체적 능력, 신체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을 노인의 신체적 역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건강 수명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 중에 네. 인간이 평균적으로 질병을 앓는 시기를 뺀 수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넘어왔습니다. 라루미에르.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노인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히 65세에서 70세의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충분히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부정해가면서까지 굳이 노인 연령을 상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이 목격한 객관적인 본인에 대한 자아상이 만약 부정적일 경우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본인에 걸맞는 다른 자아상을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65세 노인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짐작, 우리가 부양해야 할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65세에서 70세 중에 현재 빈곤하지 않고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요. 70세로 상향을 하면 얻어지는 3조 원의 예산을 빈곤 등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빈곤한 노인들은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반론을 할 때 우리가 노인 복지 자체에 사용하는 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게 절대의 문제이지 효율적인 분배가 가장 무선무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자전거를 비유를 한다면 이제 노인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때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노인이 된다면 이제 유모차를 탄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제 70세로 상향을 하고 70세부터 유모차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65세부터 70세에 단계적으로 보조바퀴를 달아드려서 70세 이후에도 조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조바퀴를 이용해서 이제 자전거를 끌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노인들의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감소를 해서 우리 전체의 부담 자체까지 줄일 수 있는 역발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노동 가능한 인구 대비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약 1.4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1.4명. 하지만 이제 2050년 이제 머지않은 미래가 되면은 노동 가능한 인구 1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수는 4.9명으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자면 아무리 정상화 측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복지에 들어가는 돈의 양을 늘린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 측 주장에 따르자면 건강한 노인분들이 아주 많은 현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세로 늦추든 71세, 72세, 73세로 늦추던 간에 우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인구는 점점 많아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라리 이렇게 노인 연령을 늦추는 것보다는 그 노인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곧 있어서 노인들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사회가 올 것이고 그분들을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스스로 사회에 직접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 사회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이랑 정상화 측이 최초로 동의하는 점이 딱 한 점이 나온 것 같아요. 65세에서 70세의 노인을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저희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제 윤정양이 말한 저희 측의 세 번째 의견은 65세에서 노인들이 현재 정년 퇴직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 하향제를 저희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임금 피크 하향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60세 기점에서 임금이 다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임금이 떨어진다면 기업들에서도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명히 지식과 경험이 많은 노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정년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들에게 건강한 상태까지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아유 참 팽팽하네요. 일단 두 팀은 대기실로 가셔서 모니터를 통해서 심사평이라든지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시작되고 8강에 오른 강자들끼리의 대결인 만큼 전반전 점수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 명도계고 라루메르 팀은 3인의 팀워크가 돋보였는데요. 3라운드 1대1 토론자로 출전할 배국진 군이 조금 긴장된 모습입니다. 공주 한일고 정상화 팀은 가운데 임세빈 군이 팀을 떠받쳤습니다. 든든한 리더를 가진 정상화, 후반전도 기대가 됩니다. 전반전에 일단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새롭게 좀 역발상을 했던 한 가지 부분을 좀 못했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전반전 10분 토론에 못 말해서 저희가 후반전 5분 토론 때 꼭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반전에서 조금 쟁점에 벗어난 토론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심사위원님들 평을 들어보고 다시 쟁점에 조금 더 집중하는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대결은 어땠는지 심사평을 좀 들어보죠. 유동호 심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강전이라서 양 팀이 정말 이렇게 준비를 충실하게 잘 해왔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요. 일단 용어 정의에서부터 뭐 근거 자료라든지 뭐 논거라든지 통계를 활용한 점들이 굉장히 참 돋보였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간 입론은 좀 양측이 팽팽했다고 보여지는데 반박에서 그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그 근거들을 갖다가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활용해서 특히 좀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한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돋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마다 그 말하는 서로의 그 근거나 반박 근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할 정도로 굉장히 특히 후반부에서 충실했던 것 같은데 교차 토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교차 토론에서 특히 이제 정상화 팀에서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쉽게 사실 듣는 사람은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듣기만 하는데 이 예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이해가 쉬웠거든요. 유모차. 어떤 부분이 그렇죠. 유모차 얘기 들었을 때 그래. 그래서 그 예가 굉장히 적절해서 좋았고. 우선 찬성팀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지금 논제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찬성팀이 주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복지에 필요하다예요. 근데 논제는 사실 70으로 늘릴까 말까에 대한 부분인 만큼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보다는 나이를 올려야 할 필요성, 그 논제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전반전 100점 만점에서 몇 점씩을 차지했을까요? 한번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 루미에르와 정상화 팀의 중간 점수 보여주세요. 준결승 진출팀의 판도를 그려줄 전반 점수, 점수판이 움직이고 전반 점수 명도계고 63점, 한일고 78점. 15점 차로 크게 앞서가는 한일고 정상화. 준결승 진출이 가까워진 환희의 순간입니다. 반면 크게 낙심하는 명도계고 라루미에르.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차 토론에서 반대 측이 주장한 많은 논점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3라운드에서 제대로 지적하면서 이 열세를 뒤집어 보고자 합니다. 후반전에 더 열심히 해서 꼭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이고 화이팅! 일단 중간 조사 결과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중간 결과는 중간 결과일 뿐입니다. 최종 결과에서도 이만큼의 점수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근거는 논이고 파이팅! 전반전 점수 내용 전문 심사위원 점수 47대 54, 방청 심사단 점수 16대 24, 총계 63대 78. 팽팽하다라고 다들 봤는데 점수차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라 루미에르 팀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잠시 확인하시죠.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개가 펼쳐집니다. 3라운드의 시간은 총 10분. 욱진군이 먼저 시작을 할까요? 네. 어떻게 점수가 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적 권한으로 먼저 권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그럼 욱진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대1 토론 시작해 주시죠. 먼저 반대 측에서는 교차 토론에서 65세부터 노인으로 정하고 65세부터 7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사회화를 시켜주자는 그러한 정책을 주장하셨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저희 찬성 측에서 이 점에서 드는 의문은 65세에서 70세 동안 그렇다면은 그 노인들은 아무런 임금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노인들을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사회를 진행시켜 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65세부터 70세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온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기존처럼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아예 떠먹여 주기보다는 65세부터 70세까지의 기간에 조금 차원이 다른 조금 질적인 복지를 하자는 것이죠. 일단 65세부터 70세까지 서서히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긴 하지만 일단 노화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다면 70세가 됐을 때 충분한 적응력과 그 적응을 갖출 수 있겠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금 피크 하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서는 일정 연령에서 임금이 내려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의 양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감소한 일의 양을 통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미리 65세가 돼서 갑자기 임금의 공백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재사회화를 실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90세까지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임금 피크제로 줄어드는 연봉만으로 인간이 65세부터 70세까지 본인에 대한 충분한 재사회화를 거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65세부터 70세까지 그 주장대로 하더라도 뭔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적으로 이제 65세부터 70세까지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린 이것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노인 기준 연령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를 일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임금 피크를 활용해서 좀 더 그 지원의 직장에서 조금 더 오래 일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재사회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 동시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65세를 노인으로 인식하고 도움을 준다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희가 말한 이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저 재사회화에 대한 도움이고요. 이러한 재사회화에 대한 도움은 65세부터 70세까지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세까지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식을 한 시점부터 이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65세부터 70세까지는 예비 노인, 곧 노인이 될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곧 노인인 것은 아니죠. 70세부터 갑자기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예비 노인일 때부터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이러한 예비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꼭 노인에 대한 복지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뭐 엎치락 뒤치락 서로가 뭐 질문도 하고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예. 자,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교차 토론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측 대표자가 혼자서 싸우는 동안 남은 팀원들은 대기실에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팀 대표자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고맙고 대견한 마음이겠죠? 찐이가 되게 처음에 긴장된다고도 하고 지금 아프기도 한데 되게 열심히 저희가 아까 그 준비했던 발언들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거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를 거의 다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상대 측에서 반론이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대답을 하고 적당히 끊고 또 자신의 질문을 또 바로 진행을 한 점이 좀 많이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한 게 좀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화 팀이 먼저 좀 시작을 하죠. 네, 팻말을 들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규 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수용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먼저 강조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자신의 능력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이고, 변화는 이 제4회를 통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의 준비를 통해 삶의 이분화를 설정을 하고 시작하자는, 저희가 우선 그걸 강조를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상화 팀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신 제4회화는 도대체 무엇을 시킬지 궁금하고요. 그럼 제4회화를 65세부터 70세까지 한다면 70세부터 90세까지 노인들을 계속 그 일자리를 갖고 고용을 시키고 계속 일을 시킬 건지, 일을 시킨다면 정상화 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길래 90세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 씨의 주장이 매우 맞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좀 더 본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간의 삶에 대한 보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KBS에서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 취재파일 K라는 프로그램에는 노인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제빵이나 커피를 배우고 이를 통해 공동의 친목도 형성하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사례가 소개되며 여러 이런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노인들이 본인의 원예나 뭐 제빵 이런 등의 본인들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수익 창출과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서 최소한의 부역력을 가지게 해주자는 게 주장입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흔히 듣는 얘기가 그런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이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적자를 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정상화 측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곧 우리 인구는 이제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가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질 것인데 그 70세부터 90세의 노인들을 모두 다 그렇게 고용할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히 고용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갈수록 역피라미드 형태로 가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즉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70세 이상의 분들을 일을 시키지 않고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네. 저희는 65세부터 70세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 노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럼 노인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인이란 게 정책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어디까지 범위인지에 대해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정해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노인의 의미는 바로 인식입니다. 만약에 노인이 70세로 바뀐다면 CEO 입장에서는 65세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더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게 만들어서 더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인을 정하는 기준이 내가 이제 온전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내 일도 하지만 우리 자식들의 세대를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 삶을 살 수 있어야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시기가 비로소 내가 노인에 접어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그 얘기가 되게 모순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측은 70세까지 노인들은 일하실 역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반대로 정상화 측은 65세부터 노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과 동시에 근데 그 이후로 재사회화를 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리 이런 카페 등의 일이 노동력의 수준이 더 낮다고 평가를 한다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정상화 측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힘드시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노인분들께 오히려 90세까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셔라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힘들 때 저희 측이 주장하는 70세까지 일을 하는 것이 노인분들 본인께도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노인들의 지식을 오히려 더 많이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차 토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통해서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8강전 첫 번째 대결, 이제 마지막 토론의 막바지인 4라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라운드는 아시는 것처럼 최종 변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화 팀이 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선진 군이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공경과 복량의 대상이었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청장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전락해버렸고 우리 사회를 위한, 미래를 위한 좋은 자로 작용했던 노인층의 지혜와 경험은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저희는 곧 노인 인구가 인구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할 미래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패러다임과 인구 구조의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토론에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근거 또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저희는 새로운 인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해봤습니다. 그것이 즉 65세에서 70세를 가도기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재사회화를 통해서 노인들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즉 앞의 인생과 또 다른 인생을 나누는 이분하는 그 중심점으로 되어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사회화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패러다임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가장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이 갈수록 많아지고 인구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 시점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노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구 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의 순간이 닥쳐왔음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사회에 적응할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시기인 준노인층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 원동력이 되어서 단순히 노년층뿐만이 아닌 청장년층, 유소년층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조금 더 발전한 모습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남기면서 반대측 최종 변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김선진 학생의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찬성 측의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박강한 학생 준비하셨죠? 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사실 저번에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점수를 보고 난 이번이 마지막 토론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오늘 토론을 계속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정상화 측께서 팀분들께서 하시는 얘기 저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두 번의 굴곡을 정해서 이제 조금 기력이 남을 때 교육을 받고 또 새롭게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점진적 복지 저희도 진짜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정상화 팀께서도 이제 70세까지의 노인의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사회화는 기력이 남아있을 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의 기간이 65세에서 70세라는 점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65세에서 70세까지 교육을 받으면 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걸로 보아서 저희는 오늘 양측 둘 다 노인들의 역량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양측 다 이제 노인들은 충분히 재사회화를 받으실 수 있고 역량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시점에서 정상화 팀은 오늘 왜 70세를 노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복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까지 복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모델이 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우리 측은 왜 70세까지가 노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희 찬성 측은 노인을 정한다는 것의 의의는 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노인이라고 정하는 연령층은 이제 지하철도 무료로 승차할 수 있고 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노인센터 등의 이런 다양한 시설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양측 다 말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은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저희 찬성 측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노인들은 굳이 이런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자립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책의 범위가 조금 더 좁아져서 70세 이후의 노인만 포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65세에서 70세에서 빈곤층이 생긴다면 이것은 노인 빈곤층이 아닌 그 이제 일반인 빈곤층과 똑같은 혜택 그리고 복지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노인을 정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을 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61세에 해고가 된 노인이 찬성측 모델이라면 70세까지는 나는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찾을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되겠지만 61세의 노인이 정상화 측 모델에서 해고가 된다면 나는 이제 조금만 버티면 정부가 빵집 차려주겠지 하고 조금만 버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노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CEO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어떤 모델이 노인 그리고 사회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노인분들에게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자신은 건강할 때 사회에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돈을 기반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기반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노인들이란 충분히 70세까지의 노인들이란 충분히 제 교육 그리고 제 사회화 그리고 직업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정책의 범위를 좁히고 오히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진정이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토론에 대한 심사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명 심사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찬성팀과 반대팀 둘 다 이 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들고 오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비슷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최종 발언에서는 상당히 좀 특징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제 인상에 깊게 남았는데 특히 찬성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 와가지고 반대팀의 논지의 모순점을 잘 지적을 해줬고 또 전체 논의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줬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좀 춤차 보이긴 했지만 그리고 또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써온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역시 잘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장이 아주 길고 단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모두에게 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변론 양팀 다 잘해주셨는데 어떤 태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 찬성팀의 박가은 학생의 그 최종 변론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 최종 변론의 거의 모범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앞에 상대팀의 그 논리적인 어떤 모순점을 짚어주고 자신의 그 논거를 좀 단단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양팀 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로 이제 1대1 토론할 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찬성이고 어느 쪽이 반대인지가 좀 헷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그 노인에 대한 어떤 이제 바람이랄까 본인들의 어떤 소망이나 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일치하다 보니까 이제 쟁점 형성이 안 됐고 결국 오늘 토론의 핵심은 이제 왜 65세에서 70세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교차 토론까지도 거의 잘 드러나지 않다가 뭐 앞에 이제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명료하게 정리됐던 것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조금 더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도 되고 반박을 받고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됐으면 그 전반부 토론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그게 좀 밝혀진 게 좀 아쉽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종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라 루미에르와 정상화 팀의
최종 점수 드디어 준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최종 점수가 공개됩니다. 최종 결과 140대 138. 서울 명도외고 라루메르 팀이 4강전에 진출합니다. 후반전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55대 43, 방청심사단 점수 22대 17, 합계 77대 60. 전반 63대 78, 후반 77대 60, 최종 점수 140대 138로 명도외고의 극적인 역선승. 지금 그 라루메르 팀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 특히 박가은 양은 거의 그 대성을 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최종 변론하기 전에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최종 변론에 한이 안 남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은 양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정말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고 네네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준 모두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지금 그 세빈군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아마 세빈군은 굉장히 여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16강전하고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역전 패를 당하게 됐는데. 자, 뭐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일단 최종 변론은 뒤에 하는 게 좋다. 아, 그것도 작전일 수 있네요. 예. 네. 세빈군이 아마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그죠? 그런 생각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15점이나 앞서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시험이 예. 끝나고 학교에 돌아온 지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하루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시험 기간에 하루 이제 2-3시간 자면서 열흘 동안 공부를 하고도 했는데 그래도 하루 준비를 해놓고 이만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셋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도외고 팀 정도라면 저희를 대신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반전은 저희가 깨끗하게 쳤습니다. 자, 어쨌거나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2점 차라고 하는 박빙의 승부를 펼친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첫 번째 대결 아주 뭐 짜릿한 그런 역전승이 나왔네요. 우리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이 프로그램처럼 형식이 있는 찬반 토론을 우리가 영어로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디베이트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데 바투에레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배틀, 싸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토론이 가진 전투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도 양 팀은 말로써 하는 치열한 전투를 한 셈입니다. 보다 치열하고 보다 수준 높은 토론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서 더 재미있는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그 8강전 앞으로의 대결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8강전 두 번째는요. 동탄국제고 D 베테랑 그리고 안양 인덕원고 이건승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 더 기대해 주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번 토론은 역전승을 했음에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찝찝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다 털어놓고 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번 토론에서 이겼을 때보다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 팀 친구들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좋은 성적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한그릇 알고 화이팅! 사실 저는 아직도 저 점수판의 점수가 바뀔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저 너무 질 것 같아서 점수 보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4강에 올라갈 수 있게 돼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승까지 화이팅!